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투자 전략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특히 많이들 아시는 올웨더나 모멘텀 전략에서 이제 채널 벡터 기반 변동성 리밸런싱 12VR 전략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각 전략의 철학, 또 위험 관리 방식을 비교해 보면 12VR만의 특징이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12VR 원리는 아신다고 생각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 여러 투자 전략들을 쭉 비교해 보면 12VR이 기존 방식들의 어떤 한계를 보고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 맥락이 잘 보일 겁니다. 네네. 각 전략의 핵심 차이를 이해하고 12VR의 독창성을 확인하는 게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올웨더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뭐 이름 그대로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좀 버틸 수 있게 자산을 미리 배분해두는 상대적으로 좀 정적인 전략이죠. 맞습니다. 올웨더의 핵심 철학은 그거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나리오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모든 계절, 그러니까 모든 경제 국면에 대비하는 구조적 배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 구조적 배분. 네, 자산 다각화 자체가 핵심 위험관리 수단이 셈이죠. 주식, 채권, 원자재 이렇게요. 예측보다는 준비에 가깝군요. 근데 그에 대해서 12VR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 움직이는 훨씬 동적인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 차이는 말씀하신 대로 대응 방식이에요. 올웨더가 미리 짜둔 구조에 의존한다면 12VR은 관찰된 패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전술적 타이밍 전략에 가깝습니다. 전술적 타이밍이요? 네, 특히 12VI 2.0의 동적 해지 시스템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한데요. 올웨더의 정적인 자산 다각화랑은 달리 이건 평소에는 좀 조용히 있다가 시스템 내부 신호랑 외부 시장 신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딱 포착되는 진짜 위기 상황에서만 정밀하게 개입해서 극단적 위험을 관리해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비용을 아끼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움직인다? 그렇죠. 섣부른 개입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게 12VI의 진화된 위험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으로 모멘텀 전략도 한번 보죠. 이건 기본적으로 추세를 따르고 추세가 꺾이면 위험을 피하려는 전략이잖아요. 12VR은 이 아이디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절대 모멘텀 전략이 있죠. 과거 성과, 예를 들어 지난 몇 개월 수익률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으로 가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려 하는데요. 12VR은 이 추세 이탈 시 위험 회피 아이디어를 가져오면서도 이걸 훨씬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어떻게 정교하게요? 첫째는 12VI의 트렌드 필터인데요. 이게 단순히 외부 자산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전력 자체의 누적 수익 곡선까지 같이 봅니다. 이걸 셀프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셀프 레퍼런스요. 전력 스스로의 성과를 본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전략 자체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 추세가 꺾이진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만약 전략 자체의 성과 추세가 나빠지면 이것도 위험 신호로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메타 수준의 절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전략이 스스로를 돌아본다니 되게 신기한데요. 단순 시장 추종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진화 포인트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중 확인 해지입니다. 이중 확인. 내부 시스템의 경고등, 그러니까 자체 수익 곡선 추세가 무너지는 것과 외부 시장의 비상벨, 예를 들어 VXX 지수가 폭등하는 그런 공포 상황,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만 해지 자산을 편입하는 거죠. 아, 둘 다 확인되어야만 움직이는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 모멘텀 필터만 쓰면 가짜 신호에 속아서 불필요하게 자주 매매하게 될 수 있거든요. 비용도 들고 때로는 기회 손실도 발생하고요. 근데 이 이중 확인은 진짜 심각한 위기일 가능성이 높을 때만 개입하니까 훨씬 정밀하게 위험을 관리하고 섣부른 개입 비용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올웨더가 정적 대비라면 12VR은 동적 대응, 그리고 절대 모멘텀이 단순 위험 회피라면 12VR은 자기 참조와 이중 확인 해지를 통해서 훨씬 정밀하게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특히 그 자기 참조, 즉 재기성이라는 개념이랑 정밀한 동적 해지가 아주 핵심적인 진화 포인트 같아 보입니다. 맞아요. 12BR의 지향점은 예측보다는 관찰과 대응, 그리고 고정된 규칙보다는 시스템적인 적응과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전략들, 예를 들어 변동성 타겟팅이나 리스크 페리티와 비교해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 그 전략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변동성 타겟팅은 주로 변동성이라는 하나의 지표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위험 노출도를 조절하잖아요. 근데 CBBR은 레벨, 속도, 추세 같은 여러 필터를 다층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판단하죠. 네네. 또 리스크 페리티는 포트폴리오 내 자산들의 위험 기여도를 좀 균등하게 맞추는 데 집중한다면 CBVR은 아까 말한 그 이벤트, 즉 내외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그런 전술적 타이밍 요소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재귀성을 통해 시스템 스스로 적응력을 계속 높여나가는 걸 추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올웨더 모멘텀 전략과 비교하면서 CBVR 전략으로 이어지는 이 투자 전략의 진화 흐름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확실히 정적인 구조에서 동적인 시스템으로, 또 단순한 규칙에서 자기 참조나 다층적 필터링 같은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발전해온 과정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CBBR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좋은 전략들의 통찰 위해서 요즘처럼 더 빠르고 복잡해진 시장 환경에 좀 더 잘 적응하려는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전략 자체가 스스로의 성과를 보고 행동을 조절하는 그 재귀성이라는 개념이 전략의 어떤 강건함이나 적응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BR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전략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말이죠. 미래에는 이 전략들이 서로의 진화 자체를 또 다른 시장 변수로 인식하고 거기에 또 적응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투자 전략 진화의 다음 단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